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요 나와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딱 봐도 뭔가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지금 마음이 좀 그런 이런 움직임이 딱 보이죠. 이게 지금 영상을 이걸 들고 있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아니면 그냥 제 채널을 맨날 보시는 분이라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중간중간 흐름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고,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익절을 잘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못했다라고 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이제 그 다음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봐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슈가 있겠죠. 이슈가 없으면서 이 정도 하락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유상증자도 유증이 떠버려도 마이너스 30%까지 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하한가로 가버렸다는 건 굉장히 큰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얘기일 거고, 그 이슈가 뭐냐면 텍스 프리잖아요. 면세점 관련된 테마인데, 이번에 글로벌 텍스 프리가 프랑스 세관으로부터 현지 법인의 이 텍스 리펀드 사업자 자격 정지 의사 통지문을 수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네 사업자의 정지 의사의 통지문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서 프랑스에서 뭔가 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업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바로 가격으로 지금 이어지게 되면서 하락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아직 그렇다고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프랑스 법인의 텍스 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박탈이 된 거는 아니에요. 이 뭐 사업자 의무를 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통지문을 보낸 거지 박탈이 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박탈이 되었으면 하한가 한 방으로 안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박탈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 30일 동안 세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이제 갖는다라고 하니까 이후 30일 동안의 이제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요 속에서 지금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다. 어쨌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벌써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물론 순간적으로 한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조금 발생해가지고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패닉셀로 나오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면서 다음 흐름들을 읽어나가는 게 좀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존폐업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하려고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의무 준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제출을 하고 자격 유지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30일 동안 어떻게 해서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해결만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이거 지금 반영되면서 하한가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 되면서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한가가 나왔다고 막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선 이슈부터 빨리 읽어보시고, 이게 제기될 수 있는 다시 이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슈인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뭐 진짜 없었으면 이미 가격 반응이 나오긴 했을 거예요. 연속적으로 하한가를 쳤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슈부터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잘 해결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좀 판가름을 먼저 하시는 게 차적으로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30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 30일 동안 얘가 이제 어떤 가격이 항상 저는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는 타입이라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그림은 좋았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 아무래도 여행 가기도 힘들고 했었으니까 이때 당시에 이게 매출도 나오기 힘들었고, 보면은 매출도 당연히 나오기 힘들었지.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면세점 가가지고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나오기 힘들었고 적자도 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되면서 매출도 다시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좀 시키고 이러면서 다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힘들던 시절에서 넘어왔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까지, 이 박스권을 돌파까지 해주면서 올라오고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이런 움직임을 잘 만들어 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림 좋았습니다. 지금 좋았고 이제 여기 자리에서 잘만 또 지켜주고 계속 보내주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상승파동 추가적으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이제 신기한 게 어떻게 정확하게 딱 이 고점만 치고 이렇게 탁 내려올까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보면은 이게 하필 저기도 아니야. 저기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히게 여기만 찍고 갑자기 이슈가 나와. 이게 진짜 특이하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올라오고 나서 여기까지 딱 터치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슈가 터지면서 팍 하고 내리고 오셨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딱 돌파했으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탁 내리꽂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이슈를 먼저 보시고 재기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슈가 나와도 중요 자리들만 지켜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죠. 이 자리가 만약에 내가 수익을 이렇게 딱 보다가 제가 항상 이제 영상을 설명드리는 게 분할익절은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분할익절을. 이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특이한 움직임들이 항상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익절 해놓고 보면 사실 깔끔하게 대응은 가능한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하락이 나오고 나서 뭘 보셔야 되냐면 가장 지금 상황에서 가까운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만 보세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딱 여기잖아. 딱 여기고 요 자리가 지금 과거서부터 지금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난 거의 5년 동안 난리를 쳤었던 자리였었고 돌파 나오고 나도 여기 계속 지지구간 형성을 해주면서 여기 밑으로 지금 안 가려고 하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1층이었고 여기가 이제 2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고 났는데 다시 어떻게 올라온 건데 1층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가격이 분명히 전 먼저 움직일 거라고 봐요. 항상 가격이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그래서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30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우선 여기가 안 뚫리고 있다면 이 근처가 안 뚫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래도 계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커트라인은 여기로 맥시멈 잡아놓고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냥 쓸데없이 아무 생각 없이 커트를 치기보다는 중요 자리를 체크해 놓고 거기를 딱 잡아놓고 깨지면 정리한다. 안 깨지면 우선은 이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미루어 보면서 여기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준다. 가능성이 있는 이슈인지 없는 이슈인지. 두 번째 직전에 가장 중요 자리를 체크해 놓고 여기가 깨지나 안 깨지나 지켜본다. 얘가 어쨌든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앞으로 살릴 놈이잖아요. 앞으로 그림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보낼 놈이라면은 이 이슈와 무관하게 이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그림은 유지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해석을 할 때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싹 다 매물됩니다. 그러면 깨지는 순간 다시 이 과거의 2,000원대 영역까지 우선 내려와야 되고요. 지금 잔뜩이나 패턴도 이 쌍봉 패턴이죠. 이 M자 탈모 걸리는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패턴이고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이게 싹 다 매물이 됐기 때문에 올라올 때 이 물량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 받아주다가 또 한 세월 걸립니다. 또 몇 년씩 지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 놈들은 절대 깨지 않아요. 그 어떤 이슈, 그 어떤 시장의 폭락에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 체크하고 안 깨지는 선에서는 우선은 버텨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이 자리가 안 깨지고 오늘 오히려 재밌는 게 도지형 캔들을 만들면서 강하게 말아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하한가보다 더 많이 나왔네.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물론 장 초반에 판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밀리지 않았잖아요. 안 밀리고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필 여기서 나왔어요. 물론 이게 지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큰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큰 거래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변화를 만들어줘야 될 때, 힘을 붙여야 될 때 보통 거래량이 나오게 되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것도 이렇게 말아올리는 도지형 캔들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이런 엄청난 거래량을 뽑았다? 여기서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 이슈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화 복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물량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국 결론은 똑같아요. 깨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고 내려가는 움직임만 안 나오게 된다라면은 얘는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경과되는 30일 동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라면 가격이 먼저 반등 자리를 보여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안 깨트리면서 오히려 이게 매수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도 강하게 반영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해결만 되면은 문제 없는 거잖아. 해결만 되면 원상복구 금방 시켜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더군다나 떨어질 때 장대 음봉으로 이 하한가로 뽑아버렸기 때문에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이런 그림들은 지켜주고 반등 자리만 잘 완성시켜주면은 금방 회복해주면서 또 한번 강하게 펌핑이 나와주는 움직임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벌써부터 너무 이미 가격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이미 이게 만약에 진짜 망가질 정도의 이슈가 됐다라고 하면 이미 오늘 추가 한가였습니다. 근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긴가민가 하면서 이후 30일 경과 보면서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하는 물량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있다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자리만 항상 지켜주나 꼭 지켜보시고 여기서 종가상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려고 한다 싶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하고 다시 다음 타점 노리든가 아니면은 뭐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우선은 도망치고 다음을 생각하는 게 좋고요. 안 깨졌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버텨보다가 자리 잘 잡아주면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만 원상복구 시켜주면은 이 이슈만 원상복구 시킬 수 있으면 다시 금방 회복하면서 어차피 여기 매물도 별로 없겠다, 한 번에 또 끌어올려주는 움직임들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얘 지금 요 자리거든요. 꺾이면 우선은 2,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이게 M자 타이머 패턴은 진짜로 완성시키지만 않으면 되는데, 완성을 시키면 그때부터 머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깨지면 여기까지 저도 싫은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커트라인 좀 잡고 봐야 되고, 안 깨지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회복이 된다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중바닥이라든가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이중바닥형, 삼중바닥형 완성시키면서 종가상 돌파가 나왔다면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내버리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나 이제 1층으로 안 간다, 2층에서 다시 놀 거고 여기 다시 시도하러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끝까지 잘 지켜주고 이중바닥, 삼중바닥형 패턴들 완성을 시켜준다, 이런 패턴들을 확실히 종가상 얘기라는 거예요. 종가상 이런 패턴을 확실하게 완성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래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다가, 완성이 되면요, 안 되면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오히려 나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7,000원 시도하러까지 다시 오게 되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요때부터는 여기에서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기대를 가지시면서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이건 뭐 나중 얘기긴 한데 혹시나 넘어가주는 모습까지 혹여나 나온다, 혹시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시세홀딩도 가능한 영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린 뭐만 기억한다, 끝까지 지켜내나, 끝까지 이악 물고 버텨내나, 오늘처럼 도치형을 만들고 거래량을 뽑으면서도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텨내나, 이것만 계속 관찰하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